어머니,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 한 개가 비는데 못 보셨어요? 내가 너무 허기가 져서 하나 깎아 먹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가 은우 먹으라고 백화점에서 사다 주신 거라고요. 비싼 건데 그걸 왜 어머니가 드세요? 비싼 건 줄 몰랐어. 미안하다. 어머니, 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여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니에요? 가정교육 못 받으셨어요? 남의 집 냉장고? 네. 앞으로 저희 집에서 물 한 잔도 제 허락 받고 드세요. 거지도 아니고, 진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내가 종일 손주 봐줬으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쫄쫄 굶다가 사과 하나 꺼내 먹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물 한 잔도 허락 받고 마시라고? 아,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집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니? 그야 당연히 저희 집이죠. 아니지. 내 집이지. 내가 너희한테 이 집 내어줬다고? 내 집이 아닌 줄 알았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의 집 냉장고 문 열었다고 예의 없다는 사람이면 그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너는 대체 뭐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나가래. 좀 말려봐. 밖에서 다 들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어머니가 멋대로 사과를 꺼내 드셔서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기분 나쁘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해도 돼?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예민했어. 우리 집에서 나가? 뭐? 내 말대로 남의 집에서 허락 없이 냉장고도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집에서 왜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송희숙 씨입니다. 송 씨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전업주부였고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송 씨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행히 송 씨 할머니에겐 하나뿐인 아들, 주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성격에 효심까지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게 더욱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도 신경 써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러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아들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런 아들 있으면 늙어서도 걱정 없겠어요. 송 씨 할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송 씨 할머니와 남편은 힘겹게 살림을 꾸려오면서도 아들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에도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고 장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심성이 착했으며 아이들을 좋아해 교대에 진학했고 현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훌륭한 직업을 가졌고 이제 결혼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송 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송 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송 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주원이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어떤 아이길래 우리 아들 마음을 사로잡았니?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송 씨에게 아들의 결혼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아들의 여자친구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첫인상부터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에 애교도 많고
싹싹한 말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아들에게 물 좀 따줘. 이거 가져다줘 하며 애교 섞인 부탁을 많이 했고, 송씨 할머니는 처음엔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지연이 보여준 행동들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가 지나치게 의존적이었고 질투도 많아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못 견디는 듯이 틈만 나면 손을 잡고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중간에 끼어들며 대화를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순간 거슬렸지만 송씨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금방 지웠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아이 같네. 그래도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첫 만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때요? 송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네.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쵸? 저도 그래서 지연이가 좋아요. 송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아들은 지연과 결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인정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송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이자 지금까지 살던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아들에게 갈 재산,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더 잘 살게요. 아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죠. 아들 부부는 신혼집에 입주했고 송씨 할머니는 작은 평수의 집으로 조용히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어머니를 챙겼고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정도 전화가 오던 것이 2번. 한 번으로 줄더니 결국 보름에 1번 정도로 뜸해졌습니다.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바빠지지. 며느리랑 알콩달콩 지내느라 그런가 보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송 씨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나마 예의 바르게 굴던 며느리는 점점 무뚝뚝해지고 며느리는 결혼 후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죠. 그러던 중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전날부터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명절 당일 아들 부부가 오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대뜸 앞으로 명절에는 친정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명절이었고 별 다른 말이 없으면 시댁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왜 명절에 시댁 먼저 가야 해? 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명절에 친정 먼저 안 가면 앞으로 시댁에 아예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다 이야기된 거 아니었어? 시댁이 더 가까운 데다가 처가랑은 다르게 우리 어머니는 명절에 혼자 계시니까 시댁 먼저 들리기로 했잖아. 아들은 차분하게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며느리는 이를 듣지 않고 앞으로 명절엔 아들만 가라며 나중에 애 낳아도 자신은 애 데리고 친정만 갈 거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갈등을 원치 않아 금방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난 괜찮아, 주원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 요즘 시대에 시댁 먼저, 친정 먼저가 뭐가 중요하겠니? 나는 나중에 와도 괜찮아. 그렇게 다음부터 명절은 지연의 뜻대로 친정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송씨 할머니는 명절에 아들네가 친정에 먼저 가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바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있는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자신의 고집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에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송씨 할머니는 아들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점점 더 우려되었습니다. 명절 이후 송씨 할머니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송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송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아들과도 멀어지자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송씨 할머니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기에 자신의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송씨 할머니는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죠. 카카오톡 화면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송씨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아, 혹시 지연이 임신한 거니? 초음파 사진도 있던데. 전화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그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5개월 되었어요. 송씨 할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원아,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주니? 가족이면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할 소식인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아내가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조심했어요. 안정기 접어들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말해주지 않은 것에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랍게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송씨 할머니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한테 들으셨죠? 저 임신한 거. 출산 후에 가려고 하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비싸서요. 혹시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송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 소식도 직접 알려주지 않은 며느리가 이제 와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제가 알아본 조리원이 정말 좋대요. 꼭 하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며느리는 그제야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재빨리 끝났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조금 무리해서 며느리가 가고 싶다던 조리원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걸 은 며느리는 다시 연락이 뜸해졌고 아들을 통해 임신 상태만 간간히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송씨 할머니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라는 전화를 받은 순간 송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며느리가 조리원에 들어간 다음 날 송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언제 시간 되니? 면회 가도 될까? 우리 은우 얼굴이 너무 궁금하네. 며느리는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산후조리원은 면회가 제한적이라 친정 엄마만 가능해요. 코로나 이후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응?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 알겠다. 그럼 조리원에서 나오면 그때 보러 가마. 송씨 할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손주가 조리원에서 나오면 빨리 보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송씨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의 며느리도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손주를 면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있는 조리원은 가족 면회 다 되던데? 그 말을 들은 송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조리원의 규정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송씨 할머니는 손주의 사진 한 장만 카톡으로 받았을 뿐 손주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사도는 매일 아들 집을 드나들며 손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더욱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송씨 할머니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조차 며느리가 송씨 할머니를 홀대하는 걸 눈치채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송씨, 손주는 보셨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웃의 물음에 송씨 할머니는 민망한 마음에 아, 봤어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한편 출산 후 며느리는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급한 일이 있다며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촌 동생이 다쳐서 병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은우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요. 송씨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승낙했죠. 그래, 물론이지. 지금 갈게. 아들 집에 도착해보니 며느리는 이미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송씨 할머니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우 할머니야. 이제야 보네. 아휴 귀여워라. 어머니 저녁 7시쯤 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그렇게 송씨 할머니는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손주에게 집중했죠.
그러나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온다던 며느리의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송씨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따로 묻지는 않으셨죠. 며느리가 씻으러 간 사이에 송씨는 식탁 위에서 백화점 영수증과 카페 영수증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무심코 그것을 보게 되었고 영수증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는 게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간 것이었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송씨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간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는 쇼핑백을 감추려는 듯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네,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종종 급한 일이 있다며 손주를 맡겼고 송씨 할머니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기꺼이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송씨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동안 손주를 맡아준 송씨 할머니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송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지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좀 서운하구나. 내가 은우를 여러 번 봐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그리고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송씨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지연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해요. 앞으로 신경 쓸게요. 며느리는 대충 사과하는 척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고 송씨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도대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송씨 할머니는 이를 아들에게 말해볼까 하고 전화기를 들었지만 곧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아들 주원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이에 낀 아들이 힘들어할 것을 염려하여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느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송씨의 화가 폭발하게 되고 며느리는 이 일로 시어머니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며 자신의 나쁜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씨 할머니는 한 번만 더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장게장, 소고기 장조림, 시금치 나물. 게다가 송씨 할머니는 진심을 담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편지도 썼습니다. 손이 불편한데도 정성을 담아 꼼꼼히 글씨를 적었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과일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너희 먹으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더 머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영 냉랭했기에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송씨 할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파마를 한다며
손주를 잠시 봐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침 출근한 후였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송씨 할머니는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 입도 먹어보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송씨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착각한 것일까 싶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만들어준 반찬 아니니? 왜 다 버려져 있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집밥 먹어요? 치우기 곤란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 오지 마세요. 내가 쓴 편지는 읽어봤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편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송씨 할머니는 구겨진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죠. 며느리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안쪽에 있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지만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정성과 진심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송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며느리는 미용실을 가고 송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손주와 놀아주며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송씨 할머니는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잠깐 뭐라도 먹어야겠구나. 송씨 할머니는 손주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빵과 과일 등이 있었고 평소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던 송씨 할머니는 그 중에서 사과를 꺼내서 하나 깎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돌보다가 저녁이 되었고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은우는 잘 있었죠? 그래, 잘 놀았어. 낮잠도 잘 자고.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더니 문득 뭔가를 발견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 한 개가 비는데 못 보셨어요? 송씨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허기가 져서 하나 깎아 먹었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이거 우리 친정어머니가 은우 먹으라고 백화점에서 사다 준 거라고요. 비싼 건데 그걸 왜 어머니가 드세요? 송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비싼 건 줄 몰랐어. 미안하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여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동 아니에요? 가정교육 못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씨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 송씨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집에서 물 한 잔도 제 허락 받고 드세요. 거지도 아니고, 진짜! 송씨 할머니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내가 종일 손주 봐줬으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배고파서 사과 하나 꺼내 먹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물 한 잔도 허락 받고 마시라고? 며느리는 송씨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지만 송씨 할머니는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이 집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저희 집이죠. 아니지. 내 집이지. 내가 너희한테 이 집 내어줬다고? 내 집이 아닌 줄 알았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 문 열었다고 예의 없다는 사람이면 그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너는 뭐니? 송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송씨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나가래. 좀 말려봐. 며느리는 아들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아내를 바라보며 버럭 소리쳤죠. 밖에서 다 들었어?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멋대로 사과를 꺼내 드셔서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기분 나쁘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해도 돼? 아들의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예민했어. 우리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흠칫 놀랐습니다. 뭐? 아들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남의 집에서 허락 없이 냉장고도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집에 왜 이러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이라니 농담이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단호했고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 해준 걸 감사했으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을 리가 없잖아. 며느리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보, 겨우 사과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사과하나? 너 같은 여자랑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 너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랑 사이 좋다며?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날 속인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가까워 보이니까 처음엔 그냥 조금 서운했던 건데,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를 질투한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을 미워하게 된 거고.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질투? 내가 친어머니랑 가깝다고 질투를 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어머님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지갑과 옷가지를 챙겨 현관으로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아들은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에 대해선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완고한 태도에 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송씨 할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랐어요. 송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송씨는 며느리의 냉대와 무시로 인한 서러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전화기 너머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하지만 아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으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례한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남처럼 대접받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렇게 쉽게 쫓아내는 게 어딨어. 그리고 사돈도 한 번쯤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송씨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사돈, 제가 한 번만 묻겠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한 말을 사돈이 직접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시어머니한테 남의 집 냉장고라니요? 거지라니요? 참고 넘어갈 일과 아닌 일이 있는 법이에요. 친정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께서도 시어머니 아니십니까? 만약 며느리가 사돈께 그랬다면 가만히 계셨을까요? 송씨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잘못된 건 제대로 혼을 내야지 감싸고 돌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게 어른 아닙니까? 친정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송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은 고민 끝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씨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송씨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원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건 제 배우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당연히 며느리는 이혼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죠. 결국 며느리는 법정까지 가서 싸우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를 핍박하고 괴롭힌 증거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냉장고 사건뿐만 아니라 송씨 할머니가 준 음식을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일. 손주를 돌보게 하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던 일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송씨 할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나 송씨 할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이혼을 당했고 모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의 친권도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혼당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현관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혼당한 게 부끄럽지도 않냐?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친정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동네 망신 다 당했다. 대체 내가 시댁에서 뭘 했길래 이혼까지 당하니? 며느리는 점점 친정에서도 애물단지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밥이나 해라. 돈도 못 벌고 이혼까지 당한 주제에.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이 송씨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정작 며느리가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려 했을 때 송씨 할머니는 이미 번호를 바꿨고 더 이상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되돌아왔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평생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이와도 멀어졌으며 가족의 신뢰마저 모두 잃고 말았죠. 한편 모든 일이 끝난 후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문을 열자 송씨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한 걸음 다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송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니? 일어나!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제 아내가 하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엄마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주원아, 송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엄마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송씨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고맙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송씨 할머니는 결국 아들의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몇 개월 후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도의 들판에서 두 모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그냥 저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까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묻자 송씨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도 더 좋은 짝 만나서 다시 행복해야지.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동안 송씨 할머니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며느리를 향한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행복하게 살아요. 송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모자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며느리가 가져갔던 평화와 행복을 되찾고 더 강하게 끈끈한 관계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채꽃밭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송씨 할머니의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한 마음을 한순간에 씻겨내려 주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